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21 방송. CNN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오늘 명사 초청 코너는 진보당의 광주시당의 김주엽 위원장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NN21 코리아 방송입니다. 시청자들의 관심과 또 애청으로 15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은 공익을 위한 방송,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적인 민주, 인권, 정의의 가치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진보당의 광주시당의 김주엽 위원장님을 오늘 저희들이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전에 또 한번 뵙고 예. 그때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그때는 오렌지색이었죠. 네, 오렌지. 예. 오렌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배지에 또 예. 그리고 또 모자에서도 제가 또 시내에서도 또 모여 있는 또 군중들 속에서도 빨간색을 예. 이렇게 들어본 것이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그 소개를 다시 한번 또 해주시고요. 예. 우리 또 진보당이 그동안 또 약간 좀 변화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해서 한 번만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본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고요. 김주엽입니다. 지금은 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좀 선출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진보당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진보당은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으로 좀 발전했다가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강제 해산 당한 그 정신과 강령을 계승해서 새롭게 민중당으로 창당을 했다가 작년 6월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진보당으로 당의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 진보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시당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바로 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또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민주노동당의 전신이었고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 저는 이제 바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하니까 더 가깝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이제 새 출발했습니다. 진보당의 새 출발, 과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뭔가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좀 변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정당이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 소위 운동권 정당 또 좋게 말하면 소금 정당 이래서 뭔가 이 부패하지 않게 이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무슨 음식을 할 때 간을 맞춰서 좀 맛있게 한다 할지 뭐 이런 역할에 진보 정당의 역할이지 않냐. 우리 스스로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국민들도 그렇게 봤었는데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상과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저희가 정권을 장악해야 하고 그 정당의 또 목적이 그렇죠. 존재 이유이기도 정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뭔가 정권 집권을 위한 정당 활동을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민중들의 요구나 이해를 법과 제도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민중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긴 합니다만 대중적이지도 않고 이게 조금 뭔가 우리만의 갇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진보당으로 좀 이름을 좀 개칭하고 그 활동 방향도 좀 그렇게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또 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민중의 군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어 자체가 또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좀 올드한 느낌, 또 너무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좀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느낌인데요. 자, 제가 질문 속에 지금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깊이 있게 그냥 편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보수 진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이제 두 거대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진보당을 저 표방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자 민주당의 진보와 이제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뭐 또 혹시 불편할까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진보와 우리 지금 진보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몇 가지라도. 저는 이제 언론에서도 그러고 민주당을 범진보로 해서 진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예. 시각은 매우 좀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민주당의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는 분명히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이제 그때는 뭐였냐면은 뭔가 독재, 정치적 독재? 이것을 좀 민주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이 진보의 역할을 좀 했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8.7 항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게 민주화가 됐는데 아직도 내용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지 않은 게 많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군부 독재의 후신이라고 하는 이제 현재 국민의힘 세력이 정권을 잡아오고 또 시대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민주당이 뭔가 이 진보의 한 축이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을 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인정하시고요. 촛불 항쟁이 끝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가 집권을 해도 인위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는 이런 우리 사회적 역량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그렇죠. 국민들의 힘이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프레임 또 유권자들이 표를 선택할 때 정당을 선택할 때 이 짜여진 구도가 독재냐 민주주의냐 그래서 민주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에게 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왔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민생 문제로서는 이제 프레임이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노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노동을 하니까 우리가 왜냐하면은 근로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인구의 50%가 노동자고 그 노동자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까지 합치면 약 75에서 8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그 처우나 삶의 질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따라서 국민들의 약 80%의 이 삶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민생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민주당이 그러면 이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이냐 이걸 봤을 때는 국민의 힘과 대비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들이 만든 법과 정책, 제도를 놓고 보면 노동자에게는 매우 안 좋은. 이제 이걸로 놓고 보면은 저희 진보당은 이제 그런 점에서 노동 중심의 사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을 저희 가치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으로 대비해 보면은 민주당의 진보와 우리 진보는 확연히 다른. 확연히 다르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을 거쳐서 이제 진보당까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강주시당의 김조업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 민생 개혁, 또 노동 개혁, 그것도 8%가 이렇게 많은데요. 자, 국민 속에 피부로 와닿는 이 정책, 바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싶습니다. 우리 이제 진보당에서 어떤 정책 제안을 지금 가지고 우리 민중 속으로 지금 국민 속으로 좀 파고 들어갈 것인지. 저희가 이제 큰 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해서 복지 정책들을 저희 정당이 많이 해왔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정책들이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저희 당에서 이제 제안하거나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정책화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소득의 불평등 문제,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였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소득의 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소득의 그 직장과 이런 것으로 이어지면서 또 소득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때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었었죠. 그래서 아래는 채우고 위에는 세금을 좀 부과해서 깎아서 아래로 채우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그런 소득 불평등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소득이 쌓이면서 이게 자산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 자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래서 복지 정책보다는 뭔가 이 자산이 불평등하지 않고 10%가 약 90%를 갖고 있는 이 구조를 깨고 뭔가 좀 골고루 좀 나눠야 될 텐데 이 방식이 그러면 있는 사람의 자산을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냐, 그거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자산을 축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큰 방향으로 잡고 큰 있습니다. 방향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토지 공개념 같은 것을 완전하게 도입해서 땅과 부동산은 이것을 무슨 재산적 가치로 이거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공적인 소유로, 그다음에 집도 무슨 재산 가치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집만 이렇게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정책들. 그래서 뭔가 좀 자산을 굳이 막 아득바득 축적하고 소유하지 않아도 사는 방식의 이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하는 큰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청년들이 그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장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솔로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적 자산이 결혼해서 또 취업하고 또 장가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인구적인 이제 정책들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히니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인구에서도 인구 절벽이 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고요. 사실 그러면 이 토지 공개념인가 또 이제 뭐 이렇게 거주의 뭐 이런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시스템적으로 된 국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집을 거기도 이제 공공의 소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베를린에서도 몰수 투표를 한 거죠. 우리로 보면 주민 조례 발의 이런 건데, 원래 이제 그 베를린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집값도 싸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였었는데, 그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민영화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한 3분의 2 정도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임대료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미친 집값 운동이라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베를린 시민들이 아마 그 운동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시민들이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런 입법안이 제출이 되는 이런 건데, 그걸 해가지고 그 일정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민간 임대업자겠죠, 부동산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몰수를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공공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요것이 이제 최근에 그 과반수가 넘었더라고요. 이래서 세계적으로도 봐도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OECD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선진국이 됐지만 사실 정치 후진성은 사실 못 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다음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상 양대 정당, 뭐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지만 이제 민주당과 뭐 한나라당 지금 이제 국힘이 어떻게 보면은 나눠 먹는 구조로 지금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제대 폐해, 그리고 다당제대로 가야 되고, 그 속에서 진보당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제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요구, 또 자신의 가치, 정치적 견해 이런 것을 자기의 이런 견해들을 대변해주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 정치인데,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데 이 딱 두 정당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국민들의 이 전반적인 이해와 요구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에게 딱 맞는 최선의 정당을 선택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기형적인 이 구조가 대한민국 사회에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국힘이 싫으니까 그냥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원래는 이제 이 법과 제도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막혀가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다당제는 맞죠. 형식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양당이 되니까 이걸 깨려면 이제 이 정치와 관련된 법들 어쨌든 51%만 얻으면 당선이 되는데 나머지 49%는 대변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여기 정치 관련 제도들을 대폭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역구를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당 투표만 해가지고 거기에 얻은 의석 비율만큼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돼야 이것이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 그대로 반영이 될 텐데 이거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지금 기존의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51%만 얻으면 그냥 전체를 갖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베를린의 미친 집값 운동이나 뭐 이렇게 광장에서 나와가지고 해쳐가지고 50%가 넘으면은 입법이 되고 위반이 되라고 어떻게 보면은 광장 시민 광장에서 촛불 개혁을 외쳤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표심이라고 방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도 있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명사초청 인터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보당 강주 우리 시죠. 강주시에서 또 시장 후보로 지금 이제 출마를 하고 계신 상태니까 특별히 강주 지역에서 또 실행하고 계신 그런 이제 할 비전들이나 목표 방향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주 시민들이 많이 또 시청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광주시가 시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바뀌어도 이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뭐가 사람만 바뀌었지 무슨 행정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광주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봤을 때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다 표현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일자리는 많은데 이제 갈 만한 양질의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단에 있는 그 현재 그 실태를 보면 내 아들이 차라리 백수로 놀고 말지 저런데 못 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역대 시장님들도 그런 공약을 많이 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 방향이 어떤 거냐면 어떤 대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뭔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뭔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올해만 해도 이제 광주시에서 책정한 일자리 예산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고 광주형 일자리에 투입한 돈이 한 600억 정도 되죠. 근데 그거로부터 상출된 그 고용 효과라고 할까요? 현재까지는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단순히 이렇게 돈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600억을 지금 연봉 3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억을 연봉 4천으로 그냥 쪼개면 한 1,500개가 생겨요 일자리가. 이제 이렇게 단순으로 놓고 보더라도 뭔가 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 요건 아닌 것 같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1조면은 연봉 4천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약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돌봄부터 시작해서 또 어르신 돌봄까지 이런 돌봄의 영역들, 공공의 영역들을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광주에 없는 공공병원이랄지 공공요양병원이랄지 또 공공요양원이랄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시가 직접 관장하고 거기 사람을 직접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도 좀 부담이 더 적어들고 시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일자리도 한 뭐 2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보당 강주시당 김주업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요. 진보당의 철학 가치 또 무엇보다 민생 중심의 정치개혁, 시민개혁들에 대한 논의를 또 방향점을 시민들에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소상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뵌 모습 중에 가장 수트의 모습이 이렇게 멋진 분이었는가. 예전에는 오렌지색 바로 현장에서 오셔가지고 또 뭐 선거 운동 하시다가 또 오시고 또 현장에 또 나가시다 오시고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오늘 멋진 수트로 우리 방송국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보당 김주업 위원장님이 오늘 얼굴 모습에 온유함이 이렇게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진보당의 강주시당
또 김주호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명사초청 코너로 각 당의 시당 위원장님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마련하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바로 강주시당 진보당 김주옥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참 구구절절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민 중심의 민생이다, 또 개혁이다, 또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과 비전을 나눠보겠다, 또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가슴속에 우러나는 말씀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당들이 있지만 우리 또 소수 정당들의 가치와 비전들도 들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또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나라 정당사들의 운동과 방향성에 조금 더 역동적인 기운들이 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